자, 그럼 어떤 회사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회사를 얘기하려고 하냐? 얘가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어법 꼼꼼하게 보자. interest in 과거분사로 어디에 관심 있는 뭐에 관심 있냐? 자, 이건 동명사로 쓴 거고요. 뒤에 목적어 온 거죠. 그래서 delight 하면은 무슨 뜻이야? 만족시키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몇 개 써보자. 이렇게. 이거 좀만 쓸까? 자, 그러면 delighting customer 누구를 만족시키려냐? 고객 만족이죠. 그럼 고객 만족을 위한 회사들한테는 exceptional 하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야? 너 알고 있는 거 있어? 네. 알고 있는 뜻 있어? exceptionally. 뜻. 아니 비슷한 예를 오케이. 두 번째 뭘까요? 뭐 탁월한이란 뜻이야.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두드러지게 대단한 똑같은 거? outstanding. 이거 1학년 때 너네 필기할 때 나왔었던 거거든? 이렇게. remarkable. 그 다음에 outstanding. 딱 눈에 딱 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탁월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탁월한 뭐와 그치 가치와 서비스가 become part 일부분이 되었다. 그러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그냥 평이한 수준이 아니라 중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타고나고 엄청나게 뛰어날 정도의 서비스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에? 그렇지. 전반적인 회사 문화에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 자, 어떻게 하는 게 탁월한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까? 예를 들자면 year after year 무슨 뜻일까? 매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회사 이름이야. 하자노라고 하는 회사는 자, 랭크한다. 동사로 무슨 뜻이야? 어떤 순위나 등급을 차지하다 이런 뜻이야. 등급에 오르다. 그러면 아예 그 순위에 오르거나 그 순위 가까이에 오르는 기업이래. 어디에? 탑에. 탑은 뭐겠어? 상위권. 그러면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기업이야. 그럼 어떤 부문에 어떤 분야의 상위권에 탑을 찍는 애들이냐? hospitality. 뭐랑 관련됐을 것 같아? 은천아? hospitality? 그치? 약간 병원랑 관련성 있어 보이지? 근데 이거 뭐냐면 환대가 뭔 줄 알아? 사람들을 그치 아주 적극적으로 밝게 맞이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접대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해 우리는. 그래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얘네가 거의 탑을 찍고 있어. 어떤 측면에서? In terms of 그치 뭐뭐라는 측면에서. 그럼 어디에서 어떤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단어니까 별표 치고 네모까지 쳐주자. 고객 만족. 그래서 얘네들은 탁월한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겠지?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The company passion. 이 회사는 열정을 갖고 있어. 그럼 뭐에 열정을 가진 회사겠어요? 다양하게 표기했네. 그치? 고객을 만족시키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명사로 저 목적어 받는 거야. 그래서 고객 만족시키기에 대한 얘네들의 열정은 열정이 주어야. 그러니까 is 이렇게 되는 거죠. 밑줄. 그러면 얘네들이 고객 만족에 얼마나 진심인지 열정을 갖고 있는지는 is sum up 어디에 요약돼 있다는 거. 어디에 요약돼 있어?
요약됐다는 건 뭐야? 어디에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이걸 보면은 얘네들이 고객 만족이 진심이구나 찐이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진다는 거야. 어디에서? 이건 뭐겠어? 그 회사. 그 회사의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크레도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이건 신조라고 하는 단어야. 그럼 은찬이는 내 신조는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신조가 무슨 뜻인 줄 알아? 신절. 저의 신조는 이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 뭐인 것 같아? 신절. 맞아. 정확해요. 이거 belief예요. 그럼 이 회사가 열심히 잘 지키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겠지? 그 신념에 나타냈대. 그 신념이 뭔데? 컴마 찍고 위치가 이 신념을 추가적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어떤 신념이야? 약속하는 신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단수, 크레도에 맞춘 거죠. 그럼 뭐를 약속하는 신조를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 회사냐? 명사적 접속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봤더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예요?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인 거. 근데 얘 똑같죠? 그 회사? 그래서 그 회사에 럭셔리 호텔, 굉장히 호화로운 호텔들이 있는데 그 호텔들은 전달하려고 하는 약속을 해준대. 저희는 반드시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뭐를? 자, 밑줄 truly memorable experience. 그럼 얘네들의 신조는 이건 거야. 뭐예요? 진정으로. memorable 무슨 뜻이야?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했다. 기억에 남다는 거는 impressive 이거 하나 써줄까? 그렇지.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호텔에 오시면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경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신조라는 거야. 이게 고객 만족의 비법이라는 거야. 자, 오더부터 어디까지? competitors. 그래서 all도 접속사지? 괜찮아? 자, 고객 중심의라고 하는 형용사야. 그러면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회사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회사지, 폼이지? 그럼 얘네들은 seek to, 밑줄 무슨 뜻이야? 추구하다. 그래서 pursue랑 똑같아. 문찬이는 혼자 수업을 들어도 끝에서 듣는구나. 자, 뭐를 추구하는 회사는 deliver high customer satisfaction. 당연하죠. 그럼 고객 중심의 회사들은 당연하게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전달하려고 한대. 새로운 내용 없지? 자, 뒤에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제공하는 저희는 높은 고객 만족을 선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높은 고객 만족은 relative to competitors 기준이래. 자, relative to 밑줄.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엄연히 말하면은 무조건 높은 최상의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competitor 무슨 뜻이야? 적이라뇨. competitor 뭐예요? 컴퓨터 그 경쟁자. 맞아. 그래서 경쟁 기업이나 경쟁자와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은 하이 퀄리티의 satisfaction을 주려고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 만족을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너는 혹시 상대적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반대말을 알고 있니?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 옆에 A 호텔보다 높게, B 호텔보다 높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 높게가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이 정도 선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 절대적이라고 하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퀄리티지 절대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진 않는다. 물론 상대적으로 좋다 보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을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it은 누구야? 고객 중심의 회사. 밑줄. 자, 그러면 고객 중심을 한 회사는 다른 경쟁자와 비교해서 높은 서비스를 고객 만족을 제공하니까 뭐는 하지 않겠어? 밑줄. 엄청 중요한 단어. maximize 무슨 뜻이야? 최대화하다. 그렇지. 얘는 상대적인 것과 반대인 거죠. 그치? 그래서 고객의 만족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냥 옆에 있는 경쟁자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그래서 회사는 항상 increase, 증가시킨다. 뭐를? 고객 만족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객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낮춰야 돼요. 두 번째는 올려야 돼요. 그럼 만약에 너가 어떤 거의 소비자야, 고객이야. 그럼 너는 어떤 곳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냐? 두 가지.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해져.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는 좋아져. 그러면 서비스는 좋아지는데 가격이 낮춰지면 고객 만족은 무조건 못 될 수밖에 없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거예요. 그래서 it, 그 회사의 또는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 낮추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증가시키는 거지. 자,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가격 하락, 서비스 증가. 그러면 어떤 고깃집에 갔는데 가격은 반값으로 주는데 뭔가 주는 그램 수나 양이나 이런 건 많아져.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result in, 초래하다. 뒤에 결과 나오고 lead to, bring about 정도만 쓰자. 그럼 물론 고객들은 좋지. 같은 값으로 더 많은 걸 구매할 수 있잖아.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나 제공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엄청 중요한 단어 네모칸 하세요. profit,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익은 당연히 못 낼 수밖에 없어. 가격은 낮추는데 서비스의 퀄리티나 양을 증가시키면 수익은 늘어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익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의어를 몇 개만 적어보자. 이렇게. 바로 수익의 감소가 발생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동의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을 하다가 우리 회사가 망할 수는 없잖아. 수익이 없다 보면 이제 망하겠죠?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케팅의 목적. 다시 말하면 고객 만족의 목적은 마케팅할 때 뭐가 돼야 돼? is to. 자, 보어로 투부정사 썼지만 동명사 쓰는 것도 가능하니까 동명사 가능하다고 ing만 써놓으세요. 그러면 generate, 만들어내는 거 중요해. 뭐? 고객 가치. 다시 말하면 이거 뭐랑 똑같아? 고객 만족하고 똑같아. 고객 만족은 무조건 시켜줘야 돼. 아니면 사람들 자체가 회사 제품을 사주지 않으니까. 그럼 고객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 밑줄. 너무 중요하죠? 수익성 있게. 다시 말하면 돈을 벌면서 고객 만족을 시켜야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 고객 만족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making a profit.
그래서 이익을 내면서 고객 만족, 고객 가치를 실현해야지 맞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to generate부터 어디까지 나타내는 거야? 문장 끝에 profitability를 받는 거지. 그래서 고객 가치, 고객 만족을 만들어내는데 돈 벌면서 돈이 쌓이면서 하는 것은 필요로 한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delicate and balance. delicate는 섬세한, 세심한 어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지. 고객 만족만 너무 쫓다 보면 돈이 안 걸리고 돈만 너무 쫓다 보면 사실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걸 콜론 우리가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함축음이 추론이잖아? 이제 나와. The marketer. 그럼 마케팅 하는 사람. 기업의 그쵸? 어떤 그런 이미지나 기업에 나아가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 해야 돼? 만들어내긴 해야 돼. 고객 가치. 그건 맞아. 고객 만족도를 올려야 되는 건 맞아. 가치와 만족도. 하지만 이렇게 여기 머스트 생략하는 거죠? 그럼 고객 만족 포기할 수 없어. 그거 갖고 가야 돼. 유지시켜야 돼. 하지만 must not 뭐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Give away the house. Give away는 포기하거나 줘버리는 거야. 집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그러면 집을 뭐하다? 포기하다. 또는 집을 거의 공짜로 팔아넘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그치?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번부터는 솔직히 함축 의미가 담고 있는 이 내용 있죠? 이걸 화살표로 선생님이 썼어요. 다시 말하면 give away the house는 risk the company profitability를 나타낼 말이야. 자, risk는 여기서 무슨 말이냐? 위험에 빠뜨리다. 또는 위태롭게 하다. 그래서 집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팔아 넘긴다는 얘기는 회사에 적용시키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회사의 어떤 거? 엄청 중요한 말, 수익성. 다시 말하면 수익이죠.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give away는 똑같은 말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주제. 그래서 수익성을 잃지 않고 고객 만족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글이죠. 자, 하나 더 보자. 10번. 자, 어떤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그것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fish is fish style. 자, 물고기는 물고기 스타일의 동화.
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자, 이게 함축음이 수런인데 보자. 자, 여기에 새로운 정보죠? 자, is interpreted. 해석된다. 어디 안에서? 누군가의 관점 안에서. 이게 그 표현이란 얘기야. 자, 물고기는 물고기 스타일대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물고기는 물고기 스타일이야.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물고기 관점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동화는 무슨 뜻이냐면 동기화랑 비슷한 거. 너 동기화가 뭔지 알아? 동기화가 뭐야? 동기화요. 동기화 됐다고 메시지 나오잖아. 가끔 기기 사용하다 보면. 그럼 너 동기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무슨 같은 게. 맞아. 똑같은 상태로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 어떻게 진다? 비슷해지고 닮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기존의 정보 안에서 해석된다라고 한 거지. 자, 이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바로 맥락 또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식의 사고를 누가 해? 어린 아이들의 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뭘 생각했을 때? 지구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느끼는 기존의 지구에 관한 생각이 있겠지? 그 생각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기존에 걔네가 생각하고 있던 정보와 어떻게 된다? 동기화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연구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누구 말하는 거니? 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V and B라고 하자. 이 사람들이 연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누구를 데리고 연구했냐? 애들을 데리고 연구했는데 어떤 애들이냐? 자, 주관대,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연구했어. 어떻게 생각하는 애들이냐? The flat is flat. The earth is flat. 지구가 어떻다고? flat? 괜찮아? 플랫하다는 거 뭐죠? 맞아. 그러면 애들은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까? Because this는 뭐죠? this는 뭐죠? 지구가 평평한 거. 그러면 fit은 여기서 일치하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도 써요. 그럼 애들은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이 그들의 아이들의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야? 어떠한 땅에 발을 딛고 계세요 지금? 어떠한? 네가 아니 콘크리트 한 말 안 되잖아. 알고 있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니? 뭐 한 땅에 지금 발을 딛고 계시죠? 잘 생각하세요. 대답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의 베네핏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거든요. 평평한, 그렇죠. 네, 청개구리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경험, 다시 말하면 평평한 땅을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이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애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오케이. 그리고 다 닫아, 이렇게. 그래서 지구는 평평해요. 왜? 제 경험상 그렇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하고 연구를 했고, 대상으로 병렬구조 and 여기로 갑니다. attempted to 뭐를 시도했어? 여기까지 동사하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어. 얘는 누구라고? 아이들이야. 그럼 뭐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냐? 대시라는 사실은 말이지. 명사절 접속사를 연결시킨 거죠. understand that 동사 뒤에서 사실 말이야. 얘는 뭐죠? the earth. 지구는 어때? 우리 동요도 있죠.
지구는 둥그니까. 너 이 노래 아니? 자꾸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이런 거 있었는데 어쨌든 맞아 그거야. 구형. 여기서 구형은 뭐야? 오래된 형이 아니지. 구로 만들어진 형태랑 지구 구잖아. 얘들한테 아니야 지구 평평하다 거 지구 이렇게 동그래 라고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애들은 이걸 있는 사실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인대. 그럼 봐봐. When told it is round.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되냐면 애들이죠. They are가 생략된 거야. They were. 이제 옛날 일이죠. 뒤에 과거. Pictured니까 우리 똑같이. 그럼 예를 들어서 they were told 들은 거죠. 대시 생략된 거야. 뭐라고 들은 거야? 연구자들이 애들이 아니야 지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구형이라면 솔직히 어렵지 애들은. 구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실 지구는 라운드 둥그런 모양이야 둥근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대. 그럼 애들이 그래서 둥그구나 라고 해서 이제 어떤 둥근 모양을 상상하겠지. 근데 어떤 둥근 모양을 상상하냐면 picture 상상하는 거죠. 지구를 팬케이크 모양으로 상상한다는 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애초에 의도됐던 그치 sphere 이게 뭐예요? 구죠. 그러면 구 동그란 모양으로 공 모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팬케이크로 생각하는 거야. 팬케이크는 뭐랑 뭐랑 합한 거야? 둥글면서 평평한 게 팬케이크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지가 갖고 있다는 것과 누가 새롭게 알려줘서 알게 된 정보를 합쳐서 팬케이크 모양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if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걔네가 그쵸? 그리고 나서 들었죠. 똑같이 또 들었어. 이렇게 명사 접속사 대 똑같이 계속. 자, 이승 계속 누구야? 지구죠. 그럼 이제 팬케이크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니 어떤 사람이 아니 팬케이크 모양이 아니고 지구는 like a sphere 이렇게 축구공이나 농구공처럼 구로 된 것처럼 구처럼 둥글다고 전시가 쓴 거죠.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다고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때 누구? 아이들은 또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interpretation 알고 계세요? 그럼 애들은 해석을 하긴 하거든. 새로운 정보를. 뭐에 관해서? 구형의 동그란 모양의 지구. 생각하긴 해.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생각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within, 어디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거지. 어디 안에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지구의 이미지. 그건 뭐야? there, 그 어린아이들의 그렇지. 어떤 거야? 평평한 지구 관점. 대로만 생각하는 거야. flat earth view. 내가 발 딛고 있는 데는 지금 평평한데? 그럼 지구 평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지. 팬케이크 같은 얘가 또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뭐를? 평평한 표면. 그런데 이 평평한 표면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에 있거나 또는 온탑 오버 한꺼번에 보자. 뭐뭐 위에. 구 위에. 그럼 구 안에든지 구 위에든지 뭔가 플랫한 표면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팬케이크에는 플랫한 표면이 있잖아. 자, with. 그래 이런 상상을 왜 하는 거냐? 결국 여기서 온 거죠. with 명사, 형용사. 이거 with 분사구문 쓴 거지? 분사 구문. 그럼 봐봐.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람이 standing,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on top of the pancake. 팬케이크 위에. 그러면 애들은 팬케이크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사람 여기 서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생각하는 지구 모형이죠. 그러면 that 첫 번째 수식어, 두 번째 수식어. 자, 애들이 생각하는 이 지구 모형, 다시 말하면 팬케이크 모형이죠? 하나 써놔. 팬케이크 모형이다. 그럼 이 팬케이크 모형은 누가 만들었어? 아이들이 헤드피피 썼어요. 왜냐면 이전에 만들었잖아. 새로운 정보를 듣기 전에. 그래서 만들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아니야 지구는 구형이야 라고 얘기 듣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지구 모형이죠. 평평한 팬케이크 모양. 그리고 이 팬케이크 모양의 지구 모형이 뭐 해줬어? Help them explain 이렇게 애들이 투부정사 생략된 거지? 있잖아 이거 적어 투부정사. 어법은 하나랑 옳지가 않아. 이번에 어법 틀리면 다 없다. 그래서 너는 5등급에 알바끼 해야 돼. 말이래! 알바끼. 네, 5등급 받고 싶으면은 네, 어법 틀리세요. 자, 헬프들. 자, 여기서 내용은 누구야? help them. 계속 누구야? they, them.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 애들은 왜 팬케이크 모형을 생각해냈냐면 아까 내가 너한테도 물어봤잖아. 너 지금 어디 지구 위에 서 있어? 어느 땅 위에?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팬케이크 모형은 지구 모형은 뭐를 설명해 주냐? how 의문사 주어 동사 쓴 거죠. 이렇게 애들이 서 있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지. 어디에서? it 하면 뭐예요? earth죠. 지구 표면에서. 그러면 지구 표면 위를 우리가 걷거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서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예요? 그치, 아이들의 경험이죠. 다시 말하면 평평한 지구 모양이어야지 얘네들이 우리가 지구 표면 위에서 걷거나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둥그런데 표면에 서 있으면 우리는 미끄러져서 한쪽으로 넘어질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지. 근데 저 모형은 did not fit. 일치하지 않아. 어떤 거? 구형의 지구에는. 그럼 얘네들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공 위에서 서 있을 수 있어? 서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 like부터 여기까지. 자, 뭐뭐처럼 그렇지. fish is fish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자, 이 이야기를 누가 꾸며주니?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실제로 있는 이야기인데 애들한테 적용시킨 거지. 그럼 fish is fish 이야기인데 어떤 동화나 짧은 글 같은 건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냐? 자, 관계부사 where로 완전한 문장을 꾸며주죠. 물고기가 상상하는 거야. 모든 걸 상상해. 자, 그리고 나서 on land는 얘 꾸며주는 거야. 육지. 그러면 imagine도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죠. 그럼 물에 사는 물고기는 땅으로 육지로 나와본 적이 없잖아. 근데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생각할까? 평생을 물속에서 살았던 물고기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땅, 육지가 어떨 거라고 생각할까? fish이지 fish 사고방식이면. 자기가 알던 대로 상상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한평생을 물고기로서 30년을 물속에서 살았어요. 그럼 누가 와서 야 육지는 어떤지 알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육지를? 뭐 같이 생각하겠어? 물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fish like. 아니 육지 있는 거 아니 그래봤자 다 뭐 물고기 같겠지.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물고기 같은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비유법이죠? 그럼 여기서 물고기가 누구야? 애들이죠. 애들이 들은 모든 것은. 그럼 애들도 기존에 생각하던 게 있었겠지? 마치 물고기가 물고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은. 그러면 봐봐. 뒤에 뭐가 없어? heard 뒤에. 은찬이가 얘기해봐. heard 뒤에 뭐 없어? 목적. 그럼 저 빨간색은 뭐가 생략된 구간이야? 여기? 여기 뭐? 맞아. 이렇게. 그래서 선행사가 뭐일 때? everything인 that만 쓰죠? 이렇게. 그러면 이 everything은 단수도 취급하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줘. 그래서 아이들이 들은 거, 다시 말하면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 new information이죠? 새로운 정보. 아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새로운 정보는 어디로 자꾸 통합될 수밖에 없어? 아이들의,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 형광펜하고 밑줄 지적. 기존에, 이전에 이런 뜻이죠. 원래 갖고 있던. 그래서 똑같은 단어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주제와 제목을 적고 잠깐 쉽시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가? 기존의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